있어요. 네. 회장님이랑 찍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서울시 어르신복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이 시설 이용하시는 서초구의 주민분들이 여기 아마 대다수를 차지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좋은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또 운동, 체육도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 만들어지면 참 좋겠죠? 네. 여러분만 누리실 게 아니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런 정말 양질의 좋은 시설을 늘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새로운 서울시의 계획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서울이 정말 이제 어르신들의 천국과 같은 그런 도시로 점차 변화, 발전해 가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어르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충분한 재미와 활기를 찾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시는 것을 넘어서서 얼마나 활기차게 행복하게 사시느냐가 삶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 전망에 따르면요, 2040년에는 서울 인구 절반이 55세 이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시니어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과 인프라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확산시키는 것은 이제 도시의 아주 중요한 책무가 됐습니다. 요즘 5060 세대는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은퇴 후를 제2의 전성기라고 생각하고 더 활기차게, 더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통계에서도 적어도 70세는 넘어야 비로소 노인이라고 느낀다고 하실 만큼 몸도 마음도 이미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이십니다. 이렇게 젊어진 노년 세대가 복지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건강, 그리고 여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로당과 복지관은 아직은 내가 갈 곳이 아니다, 이렇게 느끼고 계시고요. 일부 민간시설은 노시니어존을 표방하면서 어르신들을 배제하는 곳도 있습니다. 공공 역시 여가시설을 꾸준히 늘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공백이 존재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건강이나 취미, 교육, 여가 등 어르신들 삶 절반을 연결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정책을 확장해왔습니다. 먼저 일상 속의 건강부터 챙겨왔습니다. 아마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270만 명이 이미 이용 중인 손목 닥터 9988, 아주 대박 성공 정책입니다. 또 서울체력 9988 체력인증센터, 아마 아직은 익숙치 않으실 텐데요. 여기 다 젊었을 때 체력장, 좋은 추억이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25개 자치구에 하나씩 체력장 할 곳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내에 2개씩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가셔서 체력 측정하셔서 스스로 동기부여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운동하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올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기초체력을 길러서 하루하루 더욱더 건강해지시도록 하는 정책들이 하나하나 실행이 되어 왔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높은 파크 골프장도 동네 곳곳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빈 땅이 없어서 실내 스크린으로 즐기실 수 있도록 지하철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하나둘 만들어 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또 어제 개장식을 했는데요. 최근에 미국이나 동남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피클볼장이 저쪽
강나루 한강공원에 14면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아마 또 새로운 재미를 붙여가실 수 있을 겁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평생 교육의 장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대문에 5점을 연 디지털 동행 플라자에서는 로봇 바둑, 로봇 커피 같은 최신 시설을 친숙하게 접하실 수 있고요. 그런 곳에서 키오스크 사용하는 법 같은 것을 배우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가고 있습니다. 또 다시 가는 학교, 7학년 교실 운영도 확대해서 새로운 배움과 교류의 기회도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입니다. 어르신들의 든든한 인생 2막을 응원하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일자리 10만 개를 마련했습니다. 또 시니어 취업 사관학교를 5개 캠퍼스로 확대해서 어르신들의 경륜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건강, 배움, 일자리 등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서울 곳곳에서 촘촘하게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하나 시작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을 게 아니라 한 군데 모아놓으면 훨씬 더 편리하게, 행복하게,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답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여가 플랫폼 활력 충전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불렸습니다. 그동안 경로당과 노인복지관만으로는 활동적인 시니어 여러분들의 삶을 담아내기에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 빈틈을 서울시가 메우겠습니다. 기존 시설은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권역별로 대규모 거점인 활력 충전 센터, 이거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시설입니다. 오늘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이 시설의 대략 2배 정도 되는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8개 서울 시내 곳곳에 만들어 놓겠습니다. 또 생활권 안에 우리 동네 활력 충전소, 아까 말씀드린 건 활력 충전 센터, 큰 거는 센터고요. 조그만 사이즈는 활력 충전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00제곱미터 약간 더 넘습니다. 한 30평 조금 더 되는 거죠. 이렇게 함께 도입해서 서울의 여가 체계를 한층 더 촘촘하게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활력충전센터와 활력충전소는 2032년까지 총 124개소를 조성하게 됩니다. 활력충전소 8군데, 그리고 활력충센터 8군데, 활력충전소 116군데, 이렇게 해서 활력충전센터는 1년에 한두 개씩 늘어가고요. 앞으로 5년 동안 활력충전소는 1년에 몇 개씩 되나요? 25개씩 5년 동안 계속 늘려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매일 6만 명의 어르신이 집 밖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먼저 활력충전 프로젝트 첫 번째 핵심 과제 활력충전센터를 보시고 계십니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규모 대규모 복합 여가시설을 서울의 주요 거점마다 조성합니다. 마치 대형 쇼핑몰이나 문화센터처럼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머무시면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활력충전센터는 운동, 건강, 여가, 취미, 학습, 교육 이런 활동을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서 고립감, 외로움을 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사회생활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서울 시니어 여가 문화의 어떤 중심지,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최신 시설과 여가 공간,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되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합리적인 이용료를 책정하게 될 겁니다. 센터 내부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동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층과 공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보시는 바와 같은 열린 구조로 설계가 됩니다. 단순히 프로그램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사람과 일상이 연결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기능별 공간이 하나의 생활 공간, 말 그대로 집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강의를 들은 후에 바로 옆으로 이동하셔서 운동까지 하시고 또 잠시 쉬시면서 차 한잔 나누면서 담소하시고 이웃 주민들과 함께 정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연세 드시면서 느낄 수 있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하루를 보내는 과정 그 자체가 즐거운 하루하루의 여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꾸미겠습니다.
활력충전센터는 취미, 체육존, 교류존, 웰니스존, 평생학습실, 그리고 실버랩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취미, 체육존에서는 스크린파크 골프와 피클볼, 탁구 이런 것들을 즐기실 수 있게 되고요. 교류존에서는 와인 클래스 등 품격 있는 모임이 계속될 것입니다. 웰니스존에서는 명상이나 요가, 필라테스 등 시니어 맞춤형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평생학습실에서는 인문 강좌부터 경력 재설계, 전직, 죄 취업까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실용교육이 진행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최신 실버테크를 직접 체험하시면서 민간 기술과 시니어 수요를 연결하는 공간 실버랩도 조성하게 됩니다. 시니어 활력 거점이 될 활력충전센터는 금천구 1호점을 시작으로 해서 2032년까지 권역별로 한 곳 이상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마련되는 이 8군데의 활력충전센터는 도상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미 공공기여라고 해서 지역에 어떤 개발 사업이 벌어지는 경우에 서울시에 그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공공기여를 통해서 받아내는 공간을 8군데 선정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계획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위치까지 다 선정이 되어 있는 아주 구체적인 준비 단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공기여나 민간 투자 등을 적극 활용해서 시의 재정 부담은 그러니까 별로 없는 셈입니다. 요즘에 땅값이 비싸서 못 만들지 만드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이트를 부지를 확보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먼저 2029년에 금천구 G밸리에 1호점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어서 2030년에는 강남구 청담구 부지와 강동구 고덕동 복합단지 골드빌리지에도 활력충전센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밖에도 도심권, 동북권, 서부권 등 서울 전역의 센터를 균형 있게 확충해서 서울 어디에 사시든 간에 최고 수준의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차근차근 1년에 2개씩, 1개씩 만들어갑니다. 2027년 내년에 2개 만들어지고요. 그 이후에 연속 2회 1개씩, 그리고 그 다음 해 2개, 그 다음에 1개씩 이런 순서로 완공이 돼 갈 겁니다. 두 번째, 동네 생활권에서 만나는 우리 동네 활력충전소입니다. 이건 좀 작은 규모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활력충전소는 어르신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가볍게 방문할 수 있는 여가 충전소를 지향합니다. 활력충전소의 모토는 걸어서 10분 안에 만나는 시니어 여가 라운지입니다. 누구라도 집 밖으로 나와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위치, 그런 곳에 만들겠습니다. 2030년까지 총 116개소를 1년에 25개씩 만들어갑니다. 모든 활력충전소에는 카페형 공간을 마련해서 자연스러운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용자들로 구성된 자치회가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을 직접 제안하실 수 있도록 해서 단순한 시설 이용을 넘어서서 동네 안에서 새로운 관계망과 돌봄 네트워크가 생겨나는 따뜻한 지역사회, 거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자치구의 수요와 특성에 맞추어서 건강관리, 문화, 자기개발, 친목도모 프로그램도 유연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활력충전소는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서울시민대학, 치안센터 등 시민들에게 이미 익숙한 장소와 시설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장소들 중에 이용도가 떨어진 장소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장소를 마련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미 확보된 노후된 시설들을 이제 굳이 그 용도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 활력충전소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런 숫자가 확보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 6월, 7월경이면 6개가량의 활력충전소를 서울시에서 만나보실 수 있게 됩니다. 내년에 하겠다, 5년 뒤에 하겠다가 아니라 올 하반기부터 바로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공실이 된 치안센터를 활용한 활력충전소 예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열려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디자인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앉아서 이야기하시고 쉬어가실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내부 역시 핫플레이스, 카페, 부럽지 않게 꾸며지게 됩니다. 올해 새롭게 단장하는 6군데가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활력 충전 센터, 활력 충전소와는 다른 또 다른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니어 동행 상점입니다. 이건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당구장이나 탁구장, 요가 학원, 피아노 학원 등 시니어 여러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시설을 지정을 해가지고 평일 낮 시간대에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참여 시설에는 환경 개선비를 일부 지원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홍보와 프로그램 연계를 맡아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드는 촘촘한 여가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활력 충전 프로젝트에는 2032년까지 총 2,0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센터는 2027년부터 매년 한 군데 이상, 그리고 충전소는 매년 25군데 이상 확충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기대수명 100세 시대, 서울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삶을 누릴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땀 흘려서 서울의 경제와 일상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 서울의 모든 시니어들이 활력 충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건강과 활력을 되찾으시고 행복감을 느끼시고 또 사회와 더 활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삶,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활력 충전 프로젝트가 그리는 서울의 미래는 세계 최고의 건강한 고령 친화도시 서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첫걸음을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시니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활동적인 어르신분들이 함께 와 계시는데요. 방금 들으신 활력 충전 프로젝트 저희 서초구는 어르신 복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최근에는 건강 고령 도시 친화 정책 대상에서 저희 서초구가 대상도 받았습니다. 방배 본동과 이곳 시니어 플라자에서는 이미 AI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에도 꼭 필요한 시대적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니 이러한 복지시설이 서울시 전역에서도 어르신들이 새로 만들어질 활력 충전소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니어 건강,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캘리그래피, 바둑, 장기 같은 것도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선정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에 애써주시는 우리 시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예, 시니어 중에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일생의 처음 위대한 우리 오울시 시장님이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규입니다. 참고로 제 동생이 그 개그맨 김종석이고요. 딩동댕 근처에서 똑딱이 아빠.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한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시니어가 됐어요. 시니어가 됐고 제가 좀 나이가 젊으면 우리 오신영님 같이 저렇게 멋지게 나이 들면 좋겠다는 굉장히 그런 청년 같으시지 않아요? 우리 오사님 너무 얼굴이나 뭐 목소리나 모든 게.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는데 특히 비가 오거나 이제 요즘 봄에 좀 공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충전소를 하는 거는 미래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이런 거가 돈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우리 시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스파시죠. 스파가 아니고 거기에 골이 하나 더 붙어요. 그러면 스크린 파크 골프. 네, 그래서 이 스크린 파크 골프가 우연히 우리 베트남 시민터 서초 거기에 만들어졌는데 인기가 너무 좋으세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거기가 훌륭하게 잘 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이제 다른 동네에 사는 친구가 와가지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 우리 쪽에는 베트남 시민터 직접 운영을 하니까 시니어들이 우선권이 와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이 운영을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선권이 먼저 가버려요. 그래서 시니어들이 발이 느리잖아요. 손도 느리고 컴퓨터도 느리고. 그래서 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친구나 다른 지역에 있는 시니어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도 쉼터 정도 이런 거 하나 정도 있으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가 또 이렇게 되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오행시 오세훈 시장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운을 띄워주세요. 오늘 세훈 시장님을 만나 훈훈한 봄바람이 서울 저녁에 펼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AI 재단에서 어르신분들의 그 스마트폰 이용을 돕고 있는 시민 AI 에이전트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백수진 선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시장님께서 해주시는 설명에서 활력충전 프로젝트는 이제 그 여가시설이라는 공간을 단순히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참여를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시민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분들께서 많이 사용을 해보시고 익숙해지시고 이걸 일상에서 적용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나 아니면 충전소 내에서 이제 다양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체험도 해보시고 연습도 해보시고 그리고 간단히 교육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센터 앞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활력 충전 프로젝트 센터들이 이제 다양하게 더 활기 있고 살아있는 활동들로 가득 차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서울 AI 재단도 이제 서울시와 함께 이제 다양한 어르신분들을 위한 정책들을 이제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저도 인연이 깊은 광진구에 현재 노인복지관 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내 53개의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누적 회원수가 65만 정도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물론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공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그 여가 신개념의 여가 시설을 만들어 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그 신노년층을 위한 그 인식 개선을 위해서 무척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신개념의 활력 충전소 공간을 보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인식 개선보다는 이렇게 공간으로서 인식 개선하는 게 훨씬 홍보 효과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시설들이 서울시내 곳곳에서 또 고품격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신노년 그 여가 문화시설이 된다는 게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지역구가 또 광진구시니까 광진구에도 이렇게 활력센터가 생기는 분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시내에 각 곳에 좀 균형 있는 그런 어떤 활력 충전소 또 그런 이제 센터들이 많이 생겨서 신노년층이 굉장히 좀 품격 있는 노년 생활을 누리는 거를 이제 필요로 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어떤 배려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노인복지관들이 또 지역 내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도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진행을 하려면은 이런 활력 충전소와 또 지역 센터와 활력 충전소가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들과 또 이후 시설들과 같이 좀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 시설에 대한 또 재공간 구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큰 틀에서 이렇게 서울의 고품격 신여가 문화시설을 만드신 만큼 기존에 있는 시설 또 기존에 또 노인복지관을 천국처럼 이용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더욱더 많은 그런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앞으로 내일이 될 그런 노인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프로젝트 설명을 들으시고 좋은 제안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소중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으면은 뭐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시는 거 다 듣고 계획에 반영하면 더 좋겠지만 오늘 몇 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유정자 선생님 아마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이 발전하는 기술 AI를 비롯해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는데 쫓아가기 힘드는 어르신들의 고통, 불편
이거를 어떻게 이런 공간을 통해서 쉽게 해소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고요. 또 각종 취미 시설을 좀 더 내용을 좀 풍부하게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김종규 선생님, 스크린 골프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주도권이 어르신들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것도 가끔 있는 모양입니다.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AI 재단에서 해주신 말씀도 그렇고, 마지막에 이 노인종합복지관 협회에서 오신 분의 말씀은 이런 새로운 시설들이 생겨나면 이제 기존의 시설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역차별이랄까요? 조금 그런 점을 걱정하시는 마음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존의 시설은 시설대로 또 알토란같이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신개념의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 또 거기에 걸맞는 컨텐츠가 들어가겠죠. 오늘 요청을 못하셨거나 언급을 못하셨더라도 저는 이제 우리 사회 어르신들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여가 생활을 정말 풍성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누리셔야 될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마음 건강도 참 중요해요. 오늘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시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까 뭐 운동이나 건강, 또 여가 생활이나 취미, 그다음에 교육과 학습, 또 디지털 디바이드를 통해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 이런 공간들을 만들므로써 이제 외롭지 않게 고립감을 극복하실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이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뭐 스크린 골프나 탁구나 이런 생활체육, 이건 이제 신체적인 건강, 운동을 통해서 고립감을 해소하고 주변과 어우러지도록 하는 건데, 실제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평소에 이 이웃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네트워킹이 마련되어 있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한데, 이제 갑자기 퇴직하고 나서 어디 가서 어떻게 말동무를 만들고 어떻게 여가 생활을 함께 즐길 동네 네트워킹을 만들어야 될지 막막한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초기에 적응을 실패하시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스스로 설정한 어떤 벽을 뚫고 나오지 못하시고 외롭게 생활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통계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 그것이 서울시가 정말 힘쓰는 일이고요. 외로움 없는 서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름을 잘 짓는다고 왜 없어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외로움 없는 서울, 마음 편의점, 동네에 지나가시다가 쑥 들어가셔서 그냥 벽에서 라면 하나, 뭐 우동 하나 꺼내서 끓여 드시고 온 주민이 있으면 옆에 도란도란 얘기하실 수 있는 마음 편의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 4개가 운영이 됐는데 아주 효과가 좋고 벌써 수만 명이 다녀가셔서 이제 자치구마다 하나씩 다 집어넣습니다. 또 외로움 안녕 120이라고 해서 120이 민원전화인 건 아시죠? 거기에 외로움 안녕 120, 거기 해서 외롭다고 말씀하시면 말동무 해드리는 게 기가 막히게 효과가 좋아서요. 벌써 수만 명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느 나라, 어느 도시나 특히 대도시의 경우에는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 건강을 유지 관리하실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신적인 건강과 행복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 세계 도시 중에 아마 거의 대도시 중에 최초일 겁니다. 영국과 일본이 나라 단위에서 국가 단위에서 하는 걸 서울시가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젠 제법 외국의 BBC나 이런 데서 와서 인터뷰를 해갈 정도로 성공적인 사례로 이미 보도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하다 보니까 생활 속에 이렇게 파고들지 못하고 이제 권역별로 하나씩 만들어서 시범사업 비슷하게 됐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게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초구에도 마음 편의점이 따로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일단 외롭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이게 활성화되면 뭐 치매도 예방이 된다 그러지만 행복감이 증진이 되면서 이웃 주민과의 유대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런 것들이 사실 행복의 터전이 되는 겁니다. 서울시가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투자와 이 정책적인 시도를
이미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런 공간들이 바로 이제 그런데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드웨어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네 분 어르신들이 제안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디지털 교육을 비롯해서 필요한 이웃 주민과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아까 디지털 교육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안내사라는 게 1년에 몇십 명씩 만들어져서 돌아다니면서 경로당 같은 데서 교육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미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디지털 안내사도 어르신들 스스로 교육받아서 배워서 스스로 노 케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한테 그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계가 돼서 일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늘 이 발전하는 어떤 그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서 생기시는 어떤 소외감, 불편함, 아이한테 손자한테 묻는 것도 한두 번이지, 기초적인 건 알고 계셔야 이제 응용을 아이들하고 같이 배우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회들을 이런 공간을 통해서 교육 기회도 많이 마련하고 어우러지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게 저희 서울시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활력충전센터, 활력충전소, 그다음에 동행 상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함께하는 이웃 주민과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든다는 게 서울시의 행정 목표가 된다는 거. 이제 그래서 마음 건강, 몸 건강을 챙기는 서울시가 되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대충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찾아보시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뭐가 있나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런 프로그램들이 주로 젊은 사람 위주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엔 전부 아날로그가 아니라 휴대폰으로 SNS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다 안내가 되니까 이 휴대폰 이용을 편안하게 느끼는 나이대에 이런 정보들이 많이 가요.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거예요, 정보에서.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곳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도 전달하고 해서 더욱더 충실하게 해나가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날이 좋으니까 이렇게 개방해놓고 살기 좋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피 한잔 하는, 싸네. 안녕하세요. 많이 없어요. 이 어르신들이 어르신 바리스타, 시니어 바리스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쪽은 어디서 따으셨어요? 네. 기관에서 땄어요. 그리고 여기 강배복지회관에서 프레그넷이 있어요. 인터넷 그거. 그래서 2개월 과정으로 해가지고요. 총 12번 해가지고 땄습니다. 이거 시험하기 위해 땄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여기 오신 분들 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래 보시면요. 이게 거품 만드는 거예요? 장착해 주십시오. 너무 일에 집중해 있어가지고. 네, 너무 집중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보여? 찌그러졌어요? 한 잔만 더 주십니다. 찌그러진 하트 괜찮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찌그러진 하트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이쪽 봐주시겠습니까? 커피를 같이 좀 이쪽 한번 해주시죠. 네, 시간이.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